조국 딸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이 공판 준비 기일에서요. 즉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정경심이 재판을 하기 전에 검찰과 또 판사와 또 변호사 등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게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검사가 재판부가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이 사문서 위조 정경심에 대해 네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대요. 지금 판사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공판 준비 기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 재판이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인근입니까? 이 판사가 지난 기일 이후에 검찰이 두 가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하나는 재판부가 미리 예단을 하고 그리고 중립성에 문제 있다라는 의견서를 냈고 다른 하나는 준비기일 조서에 검찰이 이의 제기한 부분이 담기지 않았다라는 의견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판사가 편파적이다. 그리고 정경심을 봐주려고 예단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검찰이 문제 제기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중립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라는 자체가 중요하다라며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검찰이 왜 기일 조서에 항의했던 내용들을 담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모든 내용을 조서에 기재할 수 없다. 자, 이걸 기재하면 공식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판사의 편파적인 문제에 대해 사후적으로라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의 제기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이니 그 부분에 한해 수정을 하겠다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주 악질적이죠. 판사가 노골적으로 검찰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를 갖다가 이렇게 삭제시킨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공개 법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분간 판사하고 검찰이 설전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검찰은 공판 중심주의와 구술변론 원칙에 따라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했고 재판부는 일어선 검사들을 향해 앉으라고 해서 고성이 오가고 검찰이 이의를 하자 재판부가 기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이 제기 내용이 뭔지도 듣지도 않고 기각을 하냐 했고 내용도 안 듣고 기각했다고 조서에 남기라고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악질적인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자 나중에요. 진짜로 광급식 좀 먹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경심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니까 독과 독수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이 부정하게 수집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또 주장하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정경심의 지금 명백한 비리 사실을 빠져나가도록 재판부와 정경심 측이 지금 공모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 목록에 압수수색 영장이 첨부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 이후 이루어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는 위법이다. 웃기고 자빠졌어요. 아마 저거 집에 압수수색했을 때 1차 기소되고 난 이후에 압수수색했지요. 자, 세상의 모든 권력과 언론과 수단을 다해서 이걸 피하려고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검찰이 할 수 있는 진짜 최대한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절차적 위반이니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정경심 변호인이 실물 화상기를 켜며 설명을 하자 검찰이 변호인한테는 실물 화상기까지 띄워서 설명하게 하면서 왜 검찰에는 바른 기회를 안 주냐. 재판부가 전대미문을 재판을 하고 있다. 검찰 말은 한마디도 안 듣고 있다고 항의해서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판사 정말 송인근이 창피하지 않아요? 이게 북한의 재판이요, 지금 중국의 재판이요, 러시아 재판이에요. 검찰은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로 기소한 이후 피고인의 의존은 입학 사정 방해 사건과 관련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기소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소 이후에도 적법하게 네가 사문서 위조한 것을 우리가 수집한 것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법원도 그렇게 판시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기록 복사와 관련해서도 검찰하고 변호인이 싸움이 났다는데요. 변호인은 검찰은 의견서에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수사기록을 늦게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록 복사가 늦어져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검찰의 책임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한테 수차례 빨리 복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재판장이 수사기록 열람 복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보석 청구를 언급했는데 보석을 받으려고 일부러 너네들이 늦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시간 끌면서 지연하지 않았냐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재판 꼬라지가요 거의 당나라 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지난 기일 이후 검찰이 사문서 위조로 추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입증 취지를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야말로 이 판사가 완전히 그냥 정경심이 풀어주라고 청와대 오다 받고 온 판사로 내 보입니다. 그러니 검사들이 재판에 임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나라가요, 이게 정상입니까? 세상에 저런 놈의 판사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정경심과 관련해서 더 역겨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보기 드물게 그래도 정경심의 위조 사건에서 소신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분이죠. 자, 이 사람의 총장의 이 학위가 허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해서 임원 취소 절차에 지금 착수를 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최성해 총장과 이사 선임 자료와 대학의 학위 조회 결과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최성해 총장이 단국대 학부 수료 학위와 미국 템플대 MBA 과정 수료, 워싱턴 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라고 하며 지금 이걸 밝히면서 이제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을 해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 학력이 총장, 이사 등 임명에 위법 부당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최 총장은 대학 운영상 필요한 총장이나 임원 이런 관련 자료들을 제출할 때 이력서에 이런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동양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줄 때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또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에서도 이런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 총장이 이사로 재직하던 98년에 총장 선임 의결권을 행사해서 총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사가 자신의 총장 선임을 결의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최 총장이 또 총장이 된 뒤에는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지만은 이사회와 관할청에 승인 없이 총장직을 수행했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임을 하라고 학교 재단 측에 이렇게 요구를 했고 최 총장과 부친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허위 학력이다라고 해서 총장직에 퇴출하겠다는 거예요. 이자들 너무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전국에 그러면
이런 사립대학이나 이런 데 총장이나 이사장, 교장 이런 사람들 학력을 뒤져보세요. 예? 그런데 콕 한 명만 집어가지고 이 사람의 학력이 허위다. 물론 이런 부분을 허위로 기재한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정권의 지금 조국의 표창장 등에 대해 시나리오를 꾸미고 유승민이고 뭐고 전화했지 않습니까? 요대로 좀 맞춰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대가로 진실을 밝혔다고 이렇게 빛의 속도로 지금 정경심이나 조국의 비리 진실은 밝혀지지 않도록 온갖 시간을 끌면서 거기에 정권의 요구를 강압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지금 경고를 하고 조사 결과 통보를 해서 30일 재심 기간을 거쳐 해임을 시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저거들이 한 짓거리를 먼저 마무리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이따가라도 이 문제를 정리해야지. 그야말로 아주 깨알같이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김아랑, 최인호 군 두 사람이 학교에 사과를 요구하며 지금 학교 입구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철야로 하는 모양인데 이놈의 학교가 교권 침해를 했다고 정치 편향 교육을 폭로한 학생을 지금 징계했죠. 근데 추가로 또 더 징계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이 학생이 최군이 교감에 대해서 폭언 욕설을 하며 이 장면을 인터넷에 생중계를 했다는 걸 갖다가 지금 확인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했다고요. 그러면 교권은 한마디로 침해를 안 받을 만한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져야 교권이지. 그 교권이 애들한테 편향적인 정치 선동을 강요해 놓고 거기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항의를 교권 침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권이 비판 불가 성역에 있다고 착각합니까? 선생질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 같지 않은 선생은요, 그건 끌어내서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이는 고등학교 이게 지금 선생이에요, 간부들이 하는 짓거리가요. 이 짓을 해놓고 교권 운운하고 자빠지고 있어요. 지금 넘어가지요. 몇 년 뒤에 당신들 깜빵 갑니다. 세상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학생들을 주워 밟아서 장래를 망치고 망신을 주고 다 보복을 하고 싶겠죠. 이쯤 되면요, 학교가 미안하다 하고 조용히라도 있어야지. 지금 징계를 하겠다고 도둑이 칼을 들고 나섰어요. 자, 도망간 교장 선생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영상을 올렸는데 학교 측의 입장을 듣겠다고 교감을 찾아가 정치 편향 교육을 인정하고 학생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한 걸 사과하라. 이렇게 항의하는 과정이 담겼는데 욕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설을 냈다고 지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언제 진짜 이 학교 이거 한번 몰려가야 되나? 참 이거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최군하고 김아랑 군은 학교 앞에 텐트를 치고 지금 농성에 돌입을 했어요. 문희상이 아들이 여당 총선에 예비후보 검증을 통과했대요. 주겠죠, 아들한테 공천을요. 저렇게 열심히 개처럼 충성했는데, 불독처럼 충성했는데 안 주면 사람이 아니겠죠. 자, 김의겸이가 또 정치하겠다고 군산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고향 분들이 따뜻하게 품어주시길. 군산에 있는 사람들은 뭐 김의겸이 같은 사람도 따뜻하게 품어줍니까? 요즘 군산에 땅값 내려서 열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만 산 게 아니라 지 매입 하루 전에는 동생도 흑석동에 재건물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아주 형제가 쌍으로 놀았구만요. 정보를 형이 빼오고. 그래가지고 김의겸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매덕 많이 남겼죠. 그러니까 기부하겠다고 지금 웃기고 자빠졌는데 오늘 군산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이겸이 동생이 작년에 김이겸이 샀을 때 하루 전에 또 부부 공동으로 이렇게 건물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에 산다면서 전세 끼고 살인다면서 샀는데요. 매매 대금이 13억인데 전 주인이 전세를 살고 점포를 유지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인한테 전세로 4억을 계산해서 실제는 9억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일대를 아파트로 조성하는 계획안이 지난 3일 이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통과가 돼서 이제 약간의 절차를 거쳐서 3년 뒤에는 재개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동생이 산 가치가 입주권과 상가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 분양권까지 있으면 미래 가치가 25억에서 30억 될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현재 최고가 나가는 게 아파트가 18, 19억 하는데 상가도 한 8, 9억 한다는 거예요. 참 형제가 완전히 용감한 형제들입니까? 정말 환장한 형제들입니까? 이러면서도요, 온 가족이 달라들어서 부동산 투기에 올인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부동산 두들겨 잡겠다고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진실로 들립니까? 김이겸은 신문사 기자 시절에 잠깐 신문사를 나와가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가 몇 달 만에 탈당을 했는데요. 이 정치 전력이 다분한 정치 기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신 건물을 34억 5천에 매각해서 25억 7천에 샀죠. 1년 5개월 사이에 8억 8천만 원이 올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뻔뻔하게도 군산시청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군산시청은 이런 자한테 출마 선언 장소 빌려주면 됩니까? 정말 뻔뻔한 자들이 세상에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